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웃음을 남기고 떠난 한 사람에 대해 오래 깊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밤 9시 5분 코미디의 큰 별 전유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기흉이라는 병이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되었고 장례는 희극인들이 함께하는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몇 줄의 사실만으로는 한 사람의 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무대와 문장, 후배들, 그리고 지역 곳곳에 심어둔 웃음의 씨앗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전유성은 연극을 사랑했고 배우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시험을 보고 또 보았지만 외모와 체격을 중시하던 시대는 그에게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 대신 방향을 바꾸는 법을 택했습니다. 배우가 아니어도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하나의 주연이다. 그가 실제로 남긴 문장은 아니더라도 그의 행보가 들려주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무대의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서 시작하더라도 사람들 앞까지 가는 길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그는 1960년대 말 방송 작가로 첫 발을 디디고 곧 무대 위와 뒤를 오가며 웃음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꾼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한 단어입니다. 희극인을 부르던 말이 코미디언 혹은 희극인으로 묶여있던 시절 그는 개그맨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뜻하는 개그와 사람을 뜻하는 맨을 붙여 만든 그 말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직업의 정체성을 바꿔놓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글을 쓰던 작가, 눈앞에서 몸으로 웃음을 만드는 연기자, 새로운 형식을 고안하는 기획자까지 모두가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대중은 그 이름을 사랑했고 업계는 그 이름으로 스스로를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자 시선이 달라졌고 시선이 달라지자 무대가 넓어졌습니다. 형식의 변화도 그가 남긴 큰 발자국입니다. 녹화와 편집을 거쳐 전달되던 코미디가 관객 앞에서 즉시 반응을 주고받는 공개 무대로 옮겨가는 데에 그는 가장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던진 한마디가 객석의 숨소리를 흔들고 객석의 웃음이 다시 무대의 타이밍을 바꾸는 그 즉시성. 그 장소에서 사회 풍자와 일상의 해악은 더 생생해졌고 젊은 개그맨들은 관객의 눈빛을 보며 자신의 코너를 다듬어 갔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개쯤 떠올릴 수 있는 유행어와 코너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는 흐름을 사랑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정된 형식을 우상처럼 모실수록 웃음은 말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동료들은 그를 아이디어의 화수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첩을 늘 들고 다니며 스치는 생각을 메모하던 습관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심야에만 여는 볼링장, 밤에만 운영하는 극장, 가로수를 분양받아 키우는 도시, 놀이 신선한 공기를 캔에 담아 판다는 역설적인 농담, 맥주를 주유소처럼 공급한다는 엉뚱한 상상까지 얼핏 허무맹랑해 보이는 발상 뒤에는 언제나 질문이 숨었습니다. 우리 도시의 밤은 누구의 것인가? 공공의 자산을 개인이 돌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소비는 어디까지 합리이고 어디서부터 풍자일까? 그는 웃음을 통해 질문했고 질문을 통해 세계를 조금씩 비틀어 보였습니다. 무대는 그의 전부였지만 그는 무대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이라는 심장부에서 한 발 물러나 지방 도시의 광장과 문화회관, 축제의 무대까지 시선을 넓혔습니다. 2000년대 중반 경북 청도에 코미디 전용 극장을 세우며 그는 웃음은 지역에도 뿌리 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서울에서만 돌아가던 문화의 수레바퀴를 지방에도 연결하려면 사람이, 반복, 그리고 약속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주말마다 객석을 채우는 일이 쉽지 않았던 초기에 그는 직접 홍보를 다니고 마을 어르신과 상인들에게 공연을 설명하고 학교 동아리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한번 웃고 잊히는 행사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돌아오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지역 사랑은 극장 건립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코미디의 도시로 기억되게 하는 축제의 밑그림을 돕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기획을 컨설팅하며 때로는 이름을 짓고 콘셉트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거액의 자물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들 회고합니다. 밥 한 끼 값이면 충분하다며 웃어 보였고 대신 지역에 맞는 캐릭터와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구조를 남겼습니다. 문화분권이라는 말이 구호로만 소비되던 때 그는 무대와 프로그램이라는 구체로 그 말을 현실로 앞당겼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후배들의 방패였습니다. 방송에서 하차 위기를 맞은 후배가 있으면 그는 직접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그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실패를 통과하는 연습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삐끗으로 사람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커리어의 연속성이 지켜진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사자들은 오래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고 도움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무대에서 그 후배가 더 좋은 웃음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병상에서도 그의 마음은 후배를 향했습니다. 여름의 끝, 한 후배가 낸 책의 서평을 부탁받았을 때 그는 호흡이 가쁘면서도 원고를 받아 읽고 짧지만 진심이 담긴 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글은 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이 붙이는 와중에도 그는 문장을 통해 후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글은 손편지가 되었고 손편지는 응원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전유성다운 마지막 수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동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다. 재능은 발견될 수 있지만 지속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한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물도록 필요할 때는 자신이 물러나 공간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주연보다 든든한 조연을 택하는 용기, 박수의 중앙을 떠나 다음 사람을 조명 앞으로 밀어주는 배려. 그의 선택들은 늘 나보다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의 유머는 가벼움이 아니라 가벼워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힘겨운 시기일수록 그는 더 일상으로 파고드는 농담을 사랑했습니다. 자잘한 생활의 불편을 비틀어 웃음으로 바꾸고 제도의 모순을 터치하며 쓴웃음을 미소로 환기시켰습니다. 웃음은 현실을 잇는 마취제가 아니라 현실을 버티게 하는 근육이라는 걸 그는 무대와 생활에서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코너에는 대개 한 박자 뒤의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왜 웃겼지? 하고 되묻게 만드는 질문. 질문이 생기면 생각이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움직이면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보다 무대를, 무대보다 사람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이름은 시대를 가로질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미디언을 개그맨이라 부르고 공개 코미디의 호흡을 그리워하며 지역 축제의 포스터에서 발견한 작은 농담에 미소를 짓습니다. 모두가 익숙해진 풍경들 속에 그의 발자국이 스며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잊혀질 만큼 일상이 된 성과야말로 가장 견고한 유산이라는 것을 그는 생애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시기 그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병실에서도 농담을 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 있을 테니 나중에 만나자. 장난처럼 건넨 한마디에는 이별을 덜 아프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남은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시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연명치료를 끝내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작별을 택한 결정에도 그의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되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품을 지키려는 의지. 그는 책을 가까이에 두었고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않으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배움과 소통을 멈추지 않는 습관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떠올리면 몇 장의 풍경이 겹칩니다. 공개 코미디 무대 뒤에서 후배의 타이밍을 손가락으로 세며 지금을 속삭이던 장면. 축제 기획회의에서 여기서 아이들이 박수칠 수 있는 장치를 더 넣자고 말하던 목소리. 청도의 극장 로비에서 입장권을 건네며 오늘은 앞줄에서 보세요. 반응이 좋아요라고 말하던 얼굴. 도시의 중앙에서 지방의 한복판에서 그는 언제나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웃음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생긴다는 진리를 그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잃었지만 그가 남긴 일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름을 바꾸어 시선을 바꾸고 형식을 흔들어 내용을 살리고 중심에서 한 발 비켜나 주변을 채우는 사람들을 무대로 모으는 일. 지역을 문화의 변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중심으로 세우고 행사와 공연을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생활의 주기로 만드는 일. 후배의 실패를 시스템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다음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일. 이 모두가 그가 해온 일이며 우리가 이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웃음을 통해 사람을 믿게 만든 사람. 웃음은 때로 가볍다고 오해받지만 그는 웃음이야말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르고 강한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타이밍에 웃을 때 최소한의 동의가 생성됩니다. 그 동의는 다음 문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좋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전유성의 무대는 늘 그 지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겨진 이야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가 만든 말과 무대, 그가 키운 사람들, 그가 세운 극장과 축제, 그가 남긴 문장과 마지막 농담. 기록은 애도가 되고 애도는 다짐이 됩니다. 한 사람의 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그가 믿었던 것들입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웃음을 믿었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우리도 사람을 믿고 웃음을 믿고 변화를 믿겠습니다. 그의 방식으로, 그의 속도로,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로.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오래 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오래 남을 것은 아마 우리가 함께 나눌 다음 웃음일 것입니다. 청도의 작은 극장에서, 부산의 바람 부는 무대에서, 동네 주민센터 강당에서, 대학가의 소극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방송 무대에서 누군가 무대에 올라 한 박자 쉬고 관객의 숨을 잃고 가장 인간다운 타이밍에 농담을 던질 때 우리는 또 한 번 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대답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립니다. 그러나 그 밤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가리키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습니다. 더 많은 이름을 무대에 올리고 더 다양한 웃음의 방법을 실험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웃음을 확장하라는 과제.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주라는 과제. 방패가 되어달라는 부탁. 실패를 허용하는 사회가 결국 더 많은 창의를 낳는다는 그의 믿음을 생활의 제도와 문화 속에 심어달라는 요청.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되 곧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보겠습니다. 무대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가 남겨둔 시간표에 따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박수를 준비하고 그들이 흔들릴 때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웃음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르쳐준 관객의 품격이고 동료의 예의니까요. 전유성.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환해집니다. 한 시대를 통과한 유머의 방식, 실패를 끌어안는 연습, 지역을 향한 시선, 후배를 향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농담. 그는 떠났지만 그가 믿은 것들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무대로 다시 번역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생은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웃음이 우리의 일상으로 귀환하기를, 그의 태도가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그의 마지막 인사가 우리의 처음 인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그의 이름을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다른 무대에서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의 방송 연표를 따라가 보면 한국 예능의 변화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젊은 작가 시절 그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말미에 들어가는 짧은 코너를 실험실처럼 썼습니다. 어떤 날은 말장난만으로 3분을 버텼고 다른 날은 몸동작 하나로 스튜디오를 뒤집었습니다. 시청률 그래프가 요동치던 시절 그는 그래프가 아니라 관객의 표정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웃긴가요? 라고 묻는 대신 살짝 미소가 번지나요? 를 보았습니다. 100명이 동시에 폭소할 때보다 한 사람이 천천히 미소 짓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다르고 타이밍의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의 코너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빠르게 터뜨리는 대신 오래 남도록.
크고 요란한 대신 오래도록 은근하게 공개 코미디의 제작 환경을 정비한 것도 그의 공이 큽니다. 객석 조명의 밝기, 무대 전환의 속도, 오프닝 곡의 비트, 카메라의 위치, 관객 참여의 방식까지 그는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관객에게는 당신도 무대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출연자에게는 지금 눈앞의 사람을 보라는 당부를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리허설을 중단하고 객석으로 내려가 맨 뒤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타이밍이 반박자 느리네. 말을 한 단어 줄이자. 그는 스튜디오 전체를 하나의 악기처럼 다루었습니다. 단어의 길이와 호흡, 몸짓의 크기와 조명의 온도, 음악의 박자와 객석의 숨. 그 모든 것을 맞춰 하나의 합주를 만들려는 지휘자였습니다. 그의 문장은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신문 칼럼과 인터뷰에서 그는 코미디를 삶의 기술로 설명했습니다. 잘 웃기는 사람이 되기 전에 잘 듣는 사람이 되라고, 웃음을 빼앗는 농담과 나누는 농담을 구분하라고, 자신이 먼저 웃을 줄 알아야 타인을 웃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들은 후배들의 스크랩북 속에서 닳고 다를 정도로 읽혔습니다. 한 후배는 말했습니다. 선배의 글은 기술을 가르치는 듯하지만 결국 태도를 가르쳤다. 태도가 기술을 이긴다는 평범하지만 어려운 진실을 그는 농담의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지역에서의 실천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의 방식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부 공연팀을 불러 한번 크게 흥행하는 대신 지역 청년과 동아리, 상인회와 학교를 연결해 작은 공연을 자주 열었습니다. 관객은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고 참여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상인들과 회의를 하며 공연 전후의 골목 동선, 먹거리 배치, 안전 요원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도 관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사진을 찍고 짧은 토크를 곁들이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문화가 경제와 따로 놀지 않도록, 예술이 일상의 섬이 되지 않도록 그는 설계도를 시민과 함께 그렸습니다. 후배 교육에서도 그는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법을 알려달라고 찾아온 이들에게 그는 질문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웃긴다고 믿는 건 무엇인가? 당신이 평생 지루하지 않을 형식은 무엇인가? 남의 유행을 베끼지 말고 자신의 결을 끝까지 찾아가 보라고, 실패하더라도 버티는 법을 배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합숙 훈련보다 생활 훈련을 중시했습니다. 아침에 시장을 걸으며 상인의 멘트를 듣고, 오후엔 버스 기사와 짧게 대화하고, 밤에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의 농담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언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 개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와 거리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의 이름을 먼저 묻고 새로 들어온 막내 작가에게도 의견을 청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에서 직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선한 것을 듣고 싶다는 말이 그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의실에는 종종 엉뚱한 제안이 나왔고 그중 몇 개는 실제 코너가 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험이 실패해도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서 건질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실패를 관리하는 태도야말로 장기전의 기술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맞아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남긴 추모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정함, 넉넉함, 그리고 끈질김. 다정함은 사람을 향한 태도에서, 넉넉함은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 끈질김은 형식을 꾸준히 고치는 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번 설계한 구조를 절대 불변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유행이 바뀌면 문장을 줄였고 플랫폼이 달라지면 표정을 바꿨습니다. 긴 러닝타임의 무대에서는 호흡을 길게, 짧은 클립에서는 한 컷을 더 세게.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했습니다. 나이를 먹되 늙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그는 결국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말보다 호흡이 먼저고 내용보다 리듬이 먼저일 때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싶다면 먼저 숨을 맞춰라. 관객과 숨을 맞추면 농담의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웃음이 열린다고. 반대로 숨이 어긋나면 아무리 강한 네타라도 미끄러진다고. 이 간단한 진리를 실전에서 체화하게 만드는 일이 그의 수업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셋을 세고 둘에서 멈추고 하나에서 웃음이 터지는 구간을 각자 찾게 하는 훈련. 스튜디오와 극장을 가리지 않고 그는 늘 타이밍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배운 이들이 지금은 또 다른 세대의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환경이 바뀌고 플랫폼이 늘어나고 짧은 영상이 주류가 된 지금도 그의 원리는 유효합니다. 짧을수록 더 정확한 리듬, 빠를수록 더 치밀한 준비, 가벼울수록 더 진실한 태도. 이 간단한 세 문장은 수많은 제작 현장에서 안목의 규칙처럼 회자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는 언제나 전유성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 농담을 다시 떠올립니다. 먼저 가 있을 테니 나중에 만나자. 이 말은 떠나는 사람의 신용이자 남는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그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너무 가볍지도 않게 정확한 무게의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웃으면서도 경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재능이자 인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연습을 계속할 것, 지역을 무대로 상상할 것, 사람을 먼저 부를 것, 형식을 정답으로 착각하지 말 것, 웃음을 소비하지 말고 키울 것,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떠받치는 이들을 잊지 말 것.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공연과 방송, 축제와 도시를 오래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떠나보낸 지금 우리는 흔적을 더듬어 새로운 지도를 그립니다. 과거의 성취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가 가능했던 태도와 원리를 오늘의 우리의 언어로 옮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애도이자 계승입니다. 무대는 계속됩니다. 조명이 켜지고 스태프가 자리를 잡고 관객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농담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칩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조용한 미소가 번지고 그 미소가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여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그 힘의 이름이 전유성임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농담을 건넬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의 방식을 기억할 것입니다. 과하게 울리지 않는 목소리, 상대를 향한 시선, 정확한 타이밍.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 덜해지고 이별의 자리마저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이 다른 많은 삶의 방식이 되는 일,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대로 나아갑시다. 오늘의 농담을 위해, 내일의 웃음을 위해 안녕.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